안녕하세요. 자취인 허버입니다. 때는 자취생활 초반, 질풍노도의 시기.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안 치우고 살긴 했지만 저라고 이렇게 난잡하고 어지러운 방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전거에 미친 듯이 빠져 있어서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자전거를 밤새 타고 그대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또 바로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니까 방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핑계입니다. 그래도 이때 모습을 다시 보니까 뭔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긴 하네요. 그런 방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방이 정리가 안 되는 게 내가 안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방 크기와 짐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닐까? 나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청소와 정리를 하는 대신에 수납장을 사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수납장을 사야 되는데 저는 책장을 구입하게 됐죠. 왜냐? 당시 제 눈에는 수납장이나 책장이나 둘 다 비슷해 보였는데 책장이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책장과 수납장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게 요 3단 책장입니다. 요런 가구 같은 걸 처음 사본 터라서 당연히 저는 완성품이 올 줄 알았는데 조립식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까 속에 이런 나온 판자 몇 개랑 나사 몇 개 설명서가 들어있었죠. TV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 바로 그냥 뚝딱뚝딱 쉽게 조립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메뉴만 봐도 패닉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사도 그냥 나사가 아니라 나사 A가 있고 나사 B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나사만 두 종류입니다. 자, 그럼 조립을 시작해보죠. 조립을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 불량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이제 갑자기 세상만사 다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또 반송을 하고 또 며칠 기다려서 새로 받는 건 더 귀찮습니다. 그냥 쓰기로 했죠. 왜 작업 시작 시간을 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시 2분에 스타트. DIY가 주인주어 셀프의 약자인가요? 처음엔 이게 멋진 말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조립비 빼고 조금 싸게 팔아줄 테니까 대신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 뭐 이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설명서만 봤을 때는 복잡해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나사 이렇게 몇 번 돌려주다 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노가다 작업입니다. 수십 개의 나사를 수십 번 반복해서 계속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왜냐?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돌리면 됐거든요. 그렇게 40분만 이런 모습이 되었죠. 막상 완성을 하니까 마음이 제법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게 다이의 맛이구나. 대신 이제 하도 드라이버를 돌려댔더니까 소리 좀 얼얼하긴 했고요. 이래서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거를 사고 나서 한동안 제가 보시 그 전동 드라이버 기름신이 와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배치는 바로 이곳 컴퓨터 책상 옆. 책장을 구입했을 때부터 이곳에 두려고 생각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수납장을 올리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짜잔. 그런데 배치를 하니까 뭔가 상상과는 다른 느낌. 책장을 사기 전보다 오히려 방이 더 답답하고 좋아 보입니다. 테스트로 가습기도 올려봤는데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좀 안 치워서 그렇지 나름 인테리어 카페인 레몬테라스 회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런 답답한 인테리어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저 침대 뒤편입니다. 안성맞춤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발견한 소파 주의 난장판들. 네, 보시다시피 제 방에서 소파는 수납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다시 치워야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치우다 보니까 방 배치도 그렇고 갑자기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파의 배치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평소에 진짜 안 치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청소 한번 하면은 이렇게 전부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렇습니다. 보시는 건 그 과정입니다. 근데 사진을 유심히 보면은 뭔가 치우는 것 같긴 한데 짐들이 다 그대로 테이블에 있던 짐들이 소파로 가고 그러다 그 소파에 있던 짐들이 책상 있는 옆으로 가고 그냥 짐들이 계속 옮겨 다니기만 할 뿐 크게 바뀌어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수납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장의 위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짐을 올리면은 이런 모습이 되었고요. 책장을 구입했는데 주로 옷을 두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두니까 상상했던 모습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좀 난잡해 보이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랄까. 이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책장과 수납장은 다르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국 서랍장을 구입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서랍장을 구입했으면은 두 번이라지 않는 건데 말입니다. 40,000냥입니다. 이건 정말 다행히 다이가 아닌 완성된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바닥에 요 바퀴만 달면 조립이 끝나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박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왠지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왠지 사람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그런 크기?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걸 또 좋다고 저러고 인증샷을 찍고 이러고 있네요.
확실히 사람이 혼자 살면 좀 이상해집니다. 원래는 저 침대 뒤쪽 안 보이는 공간인 드레스룸 영역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왕 새 거 산 거니까 초반에 방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주방과 화장실 사이 공간. 참 인테리어 센스가 없긴 합니다. 기왕 수납장을 구입했으니 바로 채워보기로 합니다. 마침 널어둔 빨래가 있어서 딱이었죠. 그 와중에 양말을 개면서 나에겐 짝이 안 맞는 양말이 무려 6개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빨래를 할 때마다 양말이 꼭 한 개씩 어디로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다 어디 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맨 윗칸에는 속옷과 양말을 넣었고요. 두 번째 칸에는 두꺼운 상의, 세 번째 칸에는 자전거 우유칸으로 정했습니다. 뭐 쫄바지나 이거 쫄티 이런 거 있죠. 마지막 칸은 반팔과 얇은 옷들을 채워 넣었고요. 확실히 제대로 된 수납장에는 옷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출 대비 만족감이 좋았고요. 동시에 의문점도 하나 생겼습니다. 수납장 하나 사는데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옷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수납장을 사기 전에 이 옷들은 대체 어디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잘 샀어요 이거는. 그리고 당시 수납장과 동시에 분리수거함도 구매했습니다. 3개 9,000원. 나름 획기적인 가격이었죠. 보시다시피 제 자취방 특히 컴퓨터 책상 근처에 항상 음료수 캔 같은 게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컴퓨터 앞에 한 번 앉으면 움직이질 않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까먹고 요 책상 바운더리 근처에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분리수거함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습관이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싶었죠. 당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분리수거함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는데요. 문제는 제품을 막상 바꿔보니까 좀 애매했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보니까 겉에는 그냥 부직포 재질이었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립 완료. 보통 가장 많이 팔리는 분리수거함은 플라스틱 재질의 단단해 보이는 대신에 한 개 10,000원 정도 하고요. 제가 구입한 건 3개 9,000원, 그러니까 한 개 3,000원이죠. 절대적인 가격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저렴했지만 뭐랄까 제가 산 거는 저렴한데 비싼 느낌이랄까? 싼 게 비지떡이라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색상도 보면은 정말 화사한 색깔, 파스텔 톤, 분홍, 하늘색 뭐 이런 건데 왠지 모르게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파스텔 톤을 저렇게 칙칙하게 뽑을 수가 있는 건지, 뭐 구매는 제가 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조금 비싸도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각 잡히고 뚜껑이 닫히는 거를 구입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전용 비닐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도 기왕 구매한 거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음료수병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좋지 않나 싶었죠.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었고요. 저 수납장은 투명한 재질이라서 내용물이 잘 보인다는 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좀 정신없어 보인다는 단점도 공존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물이 좀 비치면은 시선이 이게 분산이 돼서 그런지 딱 정리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납장을 다시 구매를 한다면은 불투명한 색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쓸데없이 돈질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구매한 책장과 수납장에 짐들을 넣는다고 밀린 청소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를 하고 싶어서 청소를 한 게 아니라 책장이랑 수납장을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청소를 하긴 한 거니까요. 보시다시피 제 방은 정말 큰 성과를 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 방 기준으로는 정말 깨끗한 상태가 되었죠. 스스로도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깨끗한 거냐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 치우기 전 상태의 방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이 이랬거든요. 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혼자 살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받아. 아무튼 이때의 느낀 걸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부터 자취방을 선택할 때 붙박이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할 걸 그랬다. 2. 수납장이 필요하면은 제발 다른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그냥 수납장을 사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깔끔한 정리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자취의 추억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